우리가 사회문화 현상 연구 방법 두 개 나눠봤거든.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실증적 연구, 양적 연구라는 게 있어. 그지? 실증적 연구, 양적 연구 그러면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인간의 행위 법칙 증명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행위는 일정한 행위 법칙 패턴이라는 게 존재할 테니 인간의 행위 현상 안에 들어있는 법칙성을 증명해보자. 알았지? 근데 그런 뭐 인간 행위 패턴 증명, 법칙 증명 이런 거 하려면 한두 명 조사해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어떤 설문을 막 통계 분석해가지고 인간 행위의 법칙을 증명하든 아니면 직접 변수를 적용하고 결과가 나오나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증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지? 많은 양의 수량적 자료를 쓰니까 양적 연구라고도 써요. 되지? 실증적 연구는 어떤 목적으로 연구한다? 인간 행위의 법칙 발견. 이런 목적으로 연구하는 거고요. 보통 이런 법칙성을 발견하고 증명하는 이런 연구는 자연과학 연구할 때 보통 쓰는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자연과학 연구 방법을 그대로 사회과학 연구에 도입한 거라서 이거 뭐라 그래요? 방법론적 일원론이다 이런 말을 쓰죠. 자연과학 연구 방법과 사회과학 연구 방법은 하나의 같은 원리로 되어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뭐 실증적 양적 연구 인간행위 법칙 증명 이런 거 하는 아이들은요 많은 양의 자료 그죠 이런 거 좋아할 거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계량화 시킬 수 있는 자료 뭐 할 수 있는 자료? 수치화시키고 계량화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걸 좋아하겠죠. 그리고 이거를 분석할 때는 어떤 분석? 통계를 내는 통계 분석 기법 이런 거를 주로 쓰게 될 겁니다. 그래야 증명이 되겠죠. 반면에 인간행위 현상을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법칙화시키려고 해? 사람이 얼마나 개별적이고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사고하는 주체들인데 그들의 행위를 일정한 법칙으로서 증명하는 그런 게 무슨 자연과학 할 때나 그런 거네. 인간행위 현상은 정말 심미적인 아주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인간들의 행위이기 때문에 각자 개별적이고 독자적이야. 한 사람을 연구하더라도 깊이 있는 그 행위의 동기 같은 걸 한번 같이 이해해보면 그걸로 족한 것이지. 뭘 행위 법칙을 증명하나. 알겠죠? 이게 무슨 연구? 해석적 연구가 되겠죠. 질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라서 뭐라고 불러요? 질적 연구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알겠지? 이들은 행위 목적 자체가요. 법칙성 증명 이런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을 연구하더라도 그 사람이 행위를 할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뭐가 있어? 깊이 있는 동기 이런 것들에 대한 심층적 이해, 깊이 있는 이해 이런 걸 한번 같이 해보는 거야. 그걸로 좋게 해요. 뭘 증명을 합니까? 알았지? 같이 공감해보고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됐던 심리적 동기 지금 현재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해보고 심층적으로 이해해보면 족한 거야. 그걸로. 알았지? 증명하는 건 뭐 할 때나 하세요? 자연현상 증명이나 하세요. 자연과학 연구할 때나. 인간 갖고 증명하지 말고 인간의 무슨 법칙성을 따지고 있어. 알겠죠? 그래서 얘는 자연현상 연구 방법과 사회문화현상 연구 방법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 방법론적 이원론 이런 말을 쓰게 되죠. 사회과학 연구 방법, 자연과학 연구 방법은 두 개의 다른 원리로 되어 있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지? 얘네들은 많은 양의 자료 이런 건 안 좋아해요. 뭐 많이 수집해서 뭐 합니까? 한 사람 보더라도 깊이 있게 그 내면에 담긴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좋지.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많은 자료 이거 필요 없어요. 단순 답변 예 아니오로 답변되는 그런 거 막 3,000장 받아봐야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알겠지?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아주 심층적 자료를 좋아하고요. 보통 사람의 내면이 잘 드러나는 동기가 잘 드러나는 심리 상태가 잘 드러나는 자료는 공식적 자료들이 아니죠. 어떤 거? 비공식 자료, 비공식 분석.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어떤 거? 일기나 낙서 같은 거. 알아듣고죠? 좋습니다. 분석할 때도 어떻게 분석합니까? 인간극장이나 뭐 이런 거 보세요. 직관적으로 딱, 제가 그래서 지금 1시간째 설거지 하고 있구나. 아까 이게 걸리나 보네, 제가. 환승연애 막 이런 것도 보면요. 분명히 자기 전 X에 대해서 자기 미련이 없다고. 자기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 놓고 갑자기 뭐 합니까? 걔가 무슨 썸 타는 장면이 앞에 보이면요. 애가 갑자기 말수가 적어져요. 그리고 거기 앞에 나오는 패널들이 이제 지적하죠. 저 말수가 없어진 거 맞죠? 막 이러면서, 그죠? 뭐 신경 안 쓰고 있다더니 뭐 신경 다 쓰는구만 저거. 알겠죠? 뭐예요? 직관. 진짜 신경 안 쓰는 게 가능하긴 한가? 그렇게만 유심히 보는 거야. 봐. 확연히 다르네, 태도가 쟤. 이해되죠? 얼굴은 똥 씹은 얼굴 해가지고. 좀 이따 화장실 가서 막 혼자 울고 있어. 막. 알아듣겠죠? 너무 힘들 때, 그리고. 이해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분석, 무슨 분석? 직관적 분석. 무슨 분석? 감정이입적 분석.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서로 장점이 다를 거예요. 실증적 연구 같은 경우는 되게 객관적이에요. 그죠? 부모 소득 수준이 높으면 자녀 학업 성취도가 높을 것이다. 증명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부모 소득 수준이 높으면 자녀 학업 성취도가 높을 것이다. 28개 구별로 부모들의 평균 소득 구해보는 거야. 설문해보면 되죠. 그리고 29개 구 같이 학력평가 시험 보지 않습니까? 그 평균 소득 내보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랬더니 부모들의 소득 순위 1, 2, 3위 강남, 서초, 송파. 알겠죠? 맨 끝에 뭐 있어? 구록, 성동, 금천.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성적도 어때? 딱 애들 학력평균 성적이 강남, 서초, 송파 1, 2, 3등. 알겠죠? 뒤로 가면 뭐 나와? 딱 구로, 성동, 금천 딱 나온단 말이야. 알겠죠? 증명된 거지 뭐. 내 말 이해됩니까? 되게 객관적이죠. 자기 생각 같은 게 들어있지 않아요. 알겠죠? 누가 봐도 보면 진짜 저거 신빙성이 있네. 에휴, 지가 왜곡하거나 지 생각으로 그냥 한 거지. 이렇게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엄청나게 객관성이 높습니다. 맞죠? 또 법칙 발견 이런 것에는 아주 특화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뭐 설문을 통해서 많은 양을 수집해가지고 통계 분석한다든가, 알겠죠? 또는 뭐 실험을 통해서 직접 변수를 적용해가지고 증명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들을 뜻해요. 알았지? 해석지 연구는 대표적으로 어떤 겁니까? 참여 관찰하는 거죠. 뭐 한다고요? 같이 생활하면서 관찰해 보는 거예요. 여기 속하는 게 뭐 있죠? 인간극장. 또 금쪽이, 환승연애 막 이런 거. 알겠죠? 이거 말고 또 뭐 있죠? 심층 면접하는 방식도 있어요. 뭐 있다고요? 심층 면접하는 방식이 있어요. 선생님 요즘 TV 보다 보니까 무릎팍도사 이런 거는 요즘은 없어졌는데 그 술 먹으면서 대화 나누는 프로 있더라. 연예인 불러다 놓고 연예인하고 같이 저녁 때 뭐 회식 같이 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또 그 연예인하고 유대를 쌓기 위해서 친한 사람 한 사람 불러요. 앉아가지고 막 서로 대화 나누면서 뭐 옛날에 뭐 어려웠던 얘기, 그때 심정이 어떤지 막 이런 거 묻고 대답하고 막 진솔한 얘기 막 나눠보거든. 이해됩니까? 그런 프로 있더라고. 이게 심층 면접이에요. 알겠지? 좋아요. 야, 이런 해수지 연구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료 자체가 엄청나게 심층적이에요. 반면에 여기는 실증 연구는 되게 피상적이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답변 정도밖에 못 얻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출 청소년한테 설문 돌리는 거죠. 청소년들한테 가출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가지고 예, 아니오로 체크하는 거예요. 또는 가출 청소년한테 가정불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오로 체크하도록 하는 거죠. 되죠? 그러니까 얘가 가출을 한 아이인데 가정불화가 있나 없나 뭐 이런 거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정도에 그칩니다. 근데 얘는 달라요. 심층 면접 보세요. 애한테 뭐예요? 집에 혹시 뭐 부모님이 이혼하시거나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었나? 물어보면 애가 터놓고 얘기하겠죠. 가출하게 된 동기 중에 혹시 집안 가정 환경이나 뭐 이런 원인도 있기는 해? 뭐 이거 물어보겠죠. 얘기하면 또 뭐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어봐요. 왜 부모님이 어땠는데? 알겠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서로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어때? 깊이 있죠. 반면에 얘는 그냥 예 아니요 이런 식의 어떤 객관성은 높지만 어때요? 심층성은 엄청 떨어져. 피상적 답변에 불과해요. 그렇게 얻는 건. 삼천장 얻는다 한들 깊이 있는 속내는 모르죠. 내 말 이해됩니까? 알겠지? 그래서 얘는 심층적인 자료, 되게 심층성이 높은 자료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장점에는 뭐가 있다? 연구 대상 범위가 무지하게 넓어요. 바꿔 얘기하면 실증적 연구는 심층성은 떨어지고 얻는 자료가 다 피상적 자료니까. 그죠? 그리고 연구 대상 범위가 되게 좁다는 건데 이 왜 그래요? 이런 거죠. 심리적인 것들을 설문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실험이나 이런 걸로? 아니 아예 없진 않아. 심리적인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하다니까. 뭐 이런 거죠. 연봉이 높아지면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설문 돌리는 거야. 1번에 연봉 체크하게 하고요. 2번, 3번 문항에서 직장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알겠죠? 월급에 대한 만족도 어떻게 만족하는지,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지. 알겠죠?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회사에 대해서. 알아듣겠죠? 이런 것들을 쭉 물어가지고 측정하면 되죠. 그래서 심리적인 거라고 아예 측정을 못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실증적으로. 근데요, 아예 불가능한 것들도 있어요. 심리 중에서도 어떤 거, 계량화하기 어려운 심리들. 직장 만족도는 좀 계량화가 좀 어느 정도 가능하긴 할 것 같아. 물어보면 되죠. 당신의 어떤 현 직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매우 만족, 2번 만족하는 편이다, 3번 보통이다, 4번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5번 매우 불만족.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요거는 어느 정도 답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의 연차수가 길어지면 사랑의 깊이가 깊어질 것이다. 이 사랑의 깊이 뭐 이런 것들은 이건 계량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직장 만족도하고는 좀 다르죠. 이해됩니까? 이거 설문할 거예요. 당신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1번 매우 사랑한다. 2번 사랑하는 편이다. 3번 보통이다. 4번 사랑하지 않는 편이다. 5번 매우 사랑하지 않다. 이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연구 대상 범위 자체가 이런 해석주 연구가 되게 넓어요. 얘는 솔직히 이 결혼 연차 수가 길어지면 사랑의 깊이가 깊어질 거다. 이런 것도 연구 다 가능해요. 어떻게? 젊은 부부하고 한번 생활해보고 나이 든 부부하고 한번 생활해보고 그 속에서 보면 사랑의 깊이가 좀 눈에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어디서 드러날 것 같아요? 뽀뽀했으면 젊은 부부가 당연히 많죠. 그죠? 서로 막 매일 만나고 매일 전화도 막 자주 하고 그러죠. 나이 든 부부는 어때? 그죠? 뭐 이렇게 특별한 일 없으면 전화 잘 안 하죠. 그죠? 됩니까? 뽀뽀는 남사시럽게 그지? 우정으로 살아가는 관계끼리 그러시면 안 되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다르냐면 싸웠을 때가 달라요. 젊은 부부는 둘이 티격태격 싸우잖아? 그럼 뭐 합니까? 이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갈 궁리를 좀 해요. 견적 안 나오면 그냥 살고 조금 마음 풀리면 다시 살고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각자들 뭐예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예요? 나 그냥 헤어질까? 혼자 사는 게 나은 것 같아. 막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야. 알았지? 나이 든 부부, 늙은 부부들은 어때요? 부부 싸움을 했어요. 그럼 남편은 뭐해? 에이씨, 오랜만에 친구나 만나러 가야지. 가버립니다. 알겠죠? 아내도 자기 친구 만나서 막 뭐해요? 막 서로 욕하고. 하소연해요. 이해됩니까? 그럼 막 친구들이 뭐해? 야, 그냥 확 헤어져. 막 이런다고 친구들이. 그래도 얘 뭐합니까? 그래도 어떻게 또 헤어져? 막 전혀 생각이 없어요. 헤어지는 건. 싸워도 이혼을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때 먹은 음식 먹으면서 갑자기 이거 마누라가 좋아하는 거야. 그럼 뭐 합니까? 괜히 1인분 포장 이래가지고 들고 가서 괜히 던져줘요. 싸웠으니까 또 살갑게는 안 하고 뭐 합니까? 이거 먹어. 이러고 들고 간다고. 알았지? 니들이 볼 때 어느 게 사랑의 깊이가 깊은 것 같습니까? 좀 토라지면 이혼부터 생각하는 애들하고 일단 싸운 건 싸운 거고 헤어지는 건 안중에 없어. 아웃 오브 안중이야. 알겠죠? 싸울 때 싸워도 뭐해? 마누라 좋아하는 거 보면 생각나서 사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먹여요. 이해됩니까? 아무리 싸워도 이혼까지 생각은 절대 안 해요. 운명 공동체 같은 거야. 그냥 알겠지? 사랑의 깊이는 이건 욕정이지. 욕정 이거 욕정. 알아듣겠죠? 어린 것들아.
너희 부모님들의 사랑을 무시하지 마세요. 너희들이 알기 어려운 깊이가 있단다. 알았지? 돼요? 확연히 뭐가 달라요? 결혼 연차수가 길어질수록 이혼 확률이 확 줄어요. 그지? 심층적인 이런 해석적 연구는 심층적인 참여 관찰, 심층 면접 이런 걸 통해서 증명하는 방식이고 살펴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사랑의 깊이라든가 막 이런 것도 참여 관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요. 알겠습니까? 얘는 계량할 수 없는 심리적인 것들은 연구 못합니다. 알았지? 이게 우리가 저번 시간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되죠? 오늘 진도 들어갑니다. 이제 뭐 볼 거냐면 연구 과정을 볼 거예요. 오늘 많이 안 나가요. 연구 과정하고 논리 추론 과정까지만 볼 거예요. 실증적 연구와 해석적 연구는 일정한 연구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를 진행하거든요. 실증적 연구 과정부터 한번 봅시다. 먼저 문제 제기 단계가 있게 되죠. 벌써 선생님 문제 제기 막 이거 쓰니까 뭐 저거 맨날 뻔한 얘기구나. 뭐 현장 조사, 야외 조사, 뭐 보고서 작성 맨날 뭐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 좆됩니다 그러면. 정답률 무지 낮습니다 이거. 알았지?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진짜 여긴 이제부터 설명할 이 과정대로 우리는 연구하게 됩니까? 네, 이대로 해요. 알았지? 먼저 문제 제기. 가출 청소년 한번 연구해 볼까? 이런 게 문제 제기지, 그지? 좋아요. 실증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인간행위 법칙을 발견,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먼저 인간행위에 이 법칙이 있지 않을까 싶은 그 자기가 생각하는 가설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이거를 설계해서 증명해내죠. 자연과학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CO2 양이 늘면 광합성이 늘 거야. 가설을 세우죠. 그리고 이거를 증명할 수 있도록 뭐 합니까? 다른 외부 환경을 모두 맞춰서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한쪽에만 숨을 불어넣어 보지 뭐. 알겠지? 그랬을 때 나오는 공기방울의 양을 가지고 측정할 수 있겠구나. 뭐예요? 본인이 설계를 하죠.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설계를 하죠. 그리고 실험해가지고 분석해서 증명해내지 않습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똑같아요. 문제 제기가 있고 나면 인간행위 현상에 이런 법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을 먼저 가설로 세웁니다. 뭐로 세운다고? 가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가설 설정이에요. 얘는 법칙 증명하고자 하는 애기 때문에 가설을 먼저 세워요, 반드시. 가설 설정. 이 가설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미리 결론을 내려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맞는지 이제부터 확인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가설은 잠정적으로 미리 뭘 내린 거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거야. 그리고 이게 맞는지 이제부터 확인할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가설 안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있게 돼 있거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독립변수는 뭘까요? 원인이 되는 변수를 뜻해요. 종속변수는 뭘까요? 결과가 되는 변수예요. 이런 원인의 인간들은 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때 앞에 있는 원인이 되는 변수를 독립변수고 뒤에 나오는 다들 이런 원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 결과, 이 변수가 종속변수야. 알았지? 가설을 세운다고 치자. 가정 불화 정도가 높아지면 가출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청소년들의 가출 확률. 이해돼요? 독립변수가 뭐죠? 가정의 불화 정도죠. 종속변수는 뭐죠? 가출 확률이죠.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음의 관계, 양의 관계. 양의 관계. 왜냐하면 얘가 높아지면 얘도 불화가 높아지면 가출 확률도 높아진다. 그러니까 서로 플러스 양의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원인 결과가 플러스의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같은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양수 플러스고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도 플러스니까 이런 걸 우리가 양의 관계라고 불러요. 근데 원인 결과값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뭐라 그래요? 음의 관계. 돼요? 또는 부의 관계 이런 말을 쓰죠. 이해됩니까? 지금은 독립변수인 뭐 가정불화 정도, 종속변수인 가출 확률 이 두 개 사이에 양의 관계, 정의 관계가 있을 거라고 지금 가설을 세운 거죠. 알겠습니까? 가설을 세워서 설정했으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설계를 해야 돼요. 돼요? 얘들아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연구 기간을 얼마로 잡을지, 연구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건지,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할 건지,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분석 기법을 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다 짜는 게 연구 설계예요. 되게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되죠? 방금 같은 경우 뭐 연구 기간하고 연구 비용 충당 뭐 이런 거는 그냥 논외로 하고 그런 거 뭐 알아짰다고 칩시다. 어떤 자료 수집 분석 방법으로 이거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험하는 방식이 있지. 이쪽에 청소년 20명 가구, 여기 20명 가구 이렇게 나눠 놓고 여기는 20명 가구한테는 부모들한테 주문을 하는 거야. 매일 밤 싸우세요. 큰 소리로. 알겠죠? 가능하면 때리세요. UFC를 찍으세요. 알겠죠? 주문하고 이쪽 부모들한테는 화목해지셔야 됩니다. 한 달 동안 비둘기 가족 노래도 비둘기처럼 다정한 밤마다 노래 부르시고 알겠죠? 아침마다 같이 밥도 드시고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화목해지셔야 됩니다. 알겠지? 주문하는 거야. 그리고 한 달 뒤 보는 거지. 여기는 한 명도 가출 안 했고 얘네 다 가출했어. 그럼 증명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렇지. 실험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좀 어때? 그것도 문제고. 기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가출해도 어떡할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가출한 애들 어떻게 할 건데, 그지? 답이 없어. 이거 실험은 좀 그렇다. 알겠죠?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설문하는 방법이 또 있겠지. 뭐? 그냥 청소년 학생 한 1000명한테 무작위로 설문하는 거야. 서울에 있는 뭐 각 지역별로 설문 조사관들 보내가지고 학교 앞이든 길거리든 청소년들 뭐 1000명 무작위로 설문을 하는 거야. 그 문항에 보면 뭐 써 있어? 가출 경험이 있는지 측정하는 거하고 가정 불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하고 이런 게 질문이 돼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나중에 분석을 하면 돼요. 가출 경험이 있는 아이들, 없는 아이들 딱 설문지로 분류해 봤더니 가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다 가정 불화 정도가 심해. 알겠죠? 가출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가정 불화 정도가 다들 거의 없어. 그럼 증명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나름대로 어떤 게 좋을까 연구 설계를 쭉 하겠죠. 방금 같은 경우 설문하는 게 낫겠지, 그지? 가출하면 애들 어떡할 거야, 그거. 뭔지 알겠습니까? 좋아요. 근데 연구 설계를 할 때 반드시 실증적 연구가 해야 되는 작업이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개념의 명확화야. 다시 뭐라고? 지금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다시 뭐라고? 독립변수, 종속변수 개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에요. 독립변수가 뭐였죠? 가정불화. 종속변수가 뭐였죠? 청소년 가출이죠. 그죠? 너네가 한번 생각해봐. 질문지가 왔는데 민서야 가정불화가 있으십니까? 물었어. OX. 예, 아니요. 가정불화가 있으십니까? 예, 아니요. 예? 엄마 아빠 자주 싸우고 그래? 아니야? 근데 왜 예라 그래? 아니오라 그랬어? 너는? 예? 왜? 가끔씩 싸우니까. 그죠? 봐봐요. 야, 부모님 가끔씩 싸운다고 얘라 그러잖아, 이게 지금. 거봐, 얘도 싸운대잖아. 그러니까 얘는 싸우는데 그래도 엄마 아빠 막 때리거나 막, 알겠죠? 또는 뭐 이혼하거나 막 이런 건 아니니까 가정불화 아니야. 얘는 가끔 말싸움도 하고 그래. 둘이 사이가 그렇게 좋지도 않아. 뭐 이거 아니야, 그지? 이에 대한 우리 엄마 아빠 왼수야, 왼수 둘이. 알겠죠?
그래 놓고 맨날 붙어 다녀. 알겠지?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너무 모호해. 가정불화가 뭐야 도대체. 어떤 놈은 때리긴 해도 이혼은 안 했어. 이러고 뭐예요. 막 가정불화 아니요. 막 이러고 체크하고. 알겠죠? 어떤 새끼는 야 어저께 우리 엄마 싸웠지. 오랜만에 싸우긴 했어도 싸웠네. 불화. 막 이러고 체크하고 막. 알겠죠? 야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맞지? 가출도 어때? 가출도 되게 애매해 이거. 니들은 가출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대부분 가출을 하는 아이들은 처음에 한 두어 번 실패해요. 가출한다고 나갔다가 잡혀 들어가거든 저녁 때. 그러다가 몇 번 하다 나중에 가출하거든 애들이. 알겠지? 그럼 그 중간에 있는 아이들 몇 번 하다가 잡혀 들어갔어. 아침에 가출한다고 나갔는데 엄마가 귀신같이 알고 애를 잡고. 엄마는 귀신이잖아. 그죠? 내 눈빛만 봐도 다 알잖아. 맞아요. 잡아갔단 말이야. 그럼 가출이 아니야? 애매하죠? 집에서 싸우고 엄마 나 밥 안 먹어. 이러고 뛰어나갔어. 그래놓고 친구네 집 가가지고 한 이틀 있다 왔어. 이해되죠? 알고 봤더니 그 친구네 집 엄마가 전화한 거야. 애 좀 달래가지고 제가 보낼게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들어갔단 말이야. 알겠지? 가출이 아니야? 애매하지, 그지? 선생님 어떤 적이 있었냐면 옛날에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락커가 꿈이었거든. 락커. 고3 때 가수한다고 지랄하다가 아빠한테 혼나고 떠나야 되겠다. 돈을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짐을 싸갖고 아침에 나갔어. 나가서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두 끼를 딱 먹고 현타가 온 거죠. 난 이 돈이면 한 그때 당시 5만 원 됐으니까 그때 5만 원이 꽤 많은 돈이에요. 알겠죠? 근데 밥을 한 두 끼 먹으니까 한 10,000원 가까이 깨지더라고. 알겠지? 10,000원 가까이 깨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며칠 버텨봐야. 그치, 견적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저녁 때 현타 와가지고 아직은 때가 아닌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가출하려고 했던 걸. 이해돼야 안 돼요. 근데 이거 내 딴엔 가출이잖아요. 나 때는 되게 심각했어요. 그래요? 가출이거든요. 알겠죠? 가출 체크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변수 개념들을 어때야 돼?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냥 놓고 이걸 자료로 수집하거나 이럴 수가 없거든요.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알겠죠? 객관성이 담보되는 어떤 명확한 질문으로 주어져야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막 지멋대로 주관적으로 막 해석될 수 있는 막 그런 어떤 질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이런 변수 개념들을 추상적인 변수 개념들을 구체화시켜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조작적으로 정의하면 돼요. 다시 뭐라고요? 이런 거야. 여기서 가정불화라 함은 5일 이상 집을 떠났던 자로서 무단으로 5일 이상 집을 떠났던 자로서 청소년 가출 신고가 경찰서에 접수됐던 경우에 한함. 5일 이상 무단으로 집을 떠났던 자로서 가출 신고가 경찰서에 접수됐던 경우에 한함. 이해돼요? 뭐 삼촌 집으로 가출한 거 그런 거 말고. 그러면 신고 안 할 거 아니야. 뭐 삼촌은 신고할 거야? 엄마가 그죠? 이해되죠? 5일 이상 떠났던 자로서 가출 신고가 경찰서에 접수됐던 경우에 한함. 이런 거죠. 그리고 질문할 때는 어떤 식으로 물어봐야 되겠어? 질문지에다가는. 5일 이상 무단으로 집을 떠났던 적이 있으십니까? 예, 아니요. 그리고 여기서 예라고 체크했다면 2번으로 넘어가세요. 그래놓고 2번에서 뭘 묻는 거야? 가출 신고가 접수됐던 적이 있습니까? 알겠지? 그래서 1번과 2번에 모두 예를 답한 아이들만 가출로 분류하는 거죠. 이해 안 됐어요? 됐죠? 또 가정불화. 이것도 조작적으로 정의를 내려줘야 돼. 여기서 가정불화라 함은 현재 이혼 상태에 있거나 부모님이 이혼했던 경험이 있거나 또는 가정폭력 신고가 경찰서에 접수됐던 경우에 하나. 그리고 밑에 3, 4, 5번에서 뭘 물어야 돼? 현재 부모님이 이혼 상태입니까?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혼했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물어야 되고 마지막에 가정폭력 경험이 있으십니까? 단 경찰서 신고됐던 경우에 하나. 알겠죠?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이걸 분류를 해야 될 거예요. 이해되나? 그래야지 객관적 지표로서 뭔가 자료가 수집이 되지.
이런 명확한 조작적 정의 과정이 없으면 안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독립변수, 종속변수에 들어있는 추상적 형태 개념들을 구체화시키고 명확화시키는 이런 조작적 정의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야지 설문지도 만들고 뭘 할 수가 있지. 아, 알았어. 좋아요. 연구 설계가 끝났어. 그럼 뭐 해요? 자료를 수집하겠죠. 돼요? 아무래도 자료 수집할 때 어떤 자료 좋아할까요? 실험 좋죠. 실험하는 거 좋죠. 변수 적용하고 결과 나오나 보면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근데 한계가 있긴 해. 방금 같은 경우 그죠? 애들 가출해 버리면 그죠? 난감하니까.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 설문 짱이죠. 한 1000명, 2000명 순식간에 수집해요. 그거 통계 분석하면은 딱 법칙화돼서 나오죠. 됩니까? 실험이나 설문이나 뭐 이런 자료 수집 방식을 되게 좋아합니다. 알겠지? 수집한 자료를 이제 뭐 해야 되겠어? 분석하겠지. 됩니까? 근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해요? 가출 경험이 있다 분류된 아이들은 가정불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몇 %. 알겠죠? 가출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가정불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이거를 통계내 봐야죠. 이해됩니까? 봤더니 가출했던 애들은 가정불화 정도가 심하고 얘는 가출 안 한 애들은 가정불화 정도가 거의 없어. 그럼 뭐 증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분석? 통계 분석. 무슨 분석? 통계적 분석 기법을 되게 좋아해요. 그럼 이걸 분석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옵니까?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가타부타 결론이 나와요. 이해됩니까? 쉽게 말하면 뭐가 된다? 가설이 검증된다. 오케이? 방금 같이 자료 수집한 걸 분석했더니 분석한 자료가 가설을 그대로 뒷받침하고 있어. 가출한 애들은 가정불화 뭐 비율이 전부 막 이혼한 부모가 막 50%고 막 이래. 알겠죠? 근데 가출 안 한 애들은 부모들 뭐 이혼 확률이나 뭐 이런 게 거의 없어. 얘네들은 한 5%밖에 안 나와. 알았지? 그럼 거의 증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분석했더니 가설을 그대로 뒷받침한다. 그러면 뭐로서? 채택으로서 검증이 되는 거죠. 뭐라고요? 채택으로서 검증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채택으로서 검증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봤더니 뭐야? 가출한 애든 안 한 애든 부모 이혼 확률도 비슷하고요. 가정폭력 정도도 비슷해요. 거의 차이가 아예 없어 애들이. 이해되죠? 뭐 이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가출 안 한 애들이 더 이혼 확률이 높아. 부모 이혼 확률. 알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가설이 어떻게 되는 거야? 기각으로서 검증이 되는 거죠. 다시 뭐라고? 기각으로서 검증이 되는 거죠. 알았지? 잘 들어. 이 말 이해했어?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봐요.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자녀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질 것이다. 부모 소득 수준과 자녀 학업 성취도 간에 양의 관계,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지금 가설 세운 거죠? 맞죠? 그래가지고 자료 수집해서 분석했어. 그랬더니 소득 순위 1, 2, 3위가 강남, 서초, 송파, 꼴찌가 구로, 성동, 금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알았지? 근데 이렇게 떨어진 거야. 학업 성취도, 자녀들의 학업 성취도 그 구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학력평가 성적을 봤더니 1등 강남, 2등 서초, 3등 송파 쭉 나가가지고 저 뒤에 구로, 성동, 금천 이렇게 딱 나왔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료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때요? 가설 검증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검증이 된 거죠. 그죠? 소민이가 가서 검증된 거죠. 검증이 된 거죠. 근데 해봤더니 1등이 구로, 2등이 강남, 3등이 금천, 저 뒤에 서초,
송파, 성동이 있어. 알겠죠? 이거 검증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야. 네가 알려줘. 왜 된 거지? 기각으로 검증이 된 거죠. 검증이 됐다는 말을 그냥 언뜻 우리는 뭐로 생각하기 쉬워? 채택된 거 맞는 걸로만 생각하기 쉽다고. 이거 맨날 나오는 문제야. 틀린 밖으로 던져버릴 거야, 그냥. 알겠지? 말이 되냐고. 알겠지? 채택이든 기각이든 한쪽으로 답이 유의미한 수치로서 딱 떨어졌으면 검증이 된 거지. 맞다 또는 틀리다로 검증이 된 거니까. 이해돼요? 소민아, 내가 아까 왜 너네 이거 이해한 거 맞아라고 물었는지 알겠어? 해놓고 틀린다니까 가가지고. 왜? 말한다니까. 검증이라는 건 뭐예요? 예 또는 아니오로 결과가 확실하게 떨어진 거를 검증했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채택된 것도 검증된 거고 기각된 것도 검증된 거야. 알았지? 근데 만약에 설문 답변을 받았는데 설문 답변 자체가 어때? 아예 다 거의 사람들이 답변 응답 자체를 잘 안 했어. 그래서 이게 채택인지 기각인지 아예 알아볼 수가 없게 돼서 이건 검증이 안 된 거지. 이해됩니까? 이건 검증이 안 된 거고요. 채택이나 기각적으로 답이 떨어지게끔 나오면 이건 다 검증이 된 겁니다. 자, 결론이 나왔어. 그럼 이걸 뭐 해야 되냐면 일반화 시켜봐야 돼. 다시 보라고? 왜 그럴까요? 봐봐. 인간 행위의 법칙을 증명하고자 하는 게 실증적 연구라며. 방금 누구 대상으로 연구했지? 서울특별시에 있는 청소년 1000명. 서울특별시에 있는 청소년 1000명 대상으로 연구했지. 그지? 청소년이 서울특별시 애들밖에 없냐? 이게 모든 청소년에 일반화시켜 적용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죠. 야, 시골 애들이나 외국 애들은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야, 오히려 진짜로 아닐 가능성도 되게 높아. 시골 같은 데는, 외국 같은 데는. 왜 그러냐면 자녀의 어떤 그 학업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모들이 주로 수도권에 많이 사세요. 학업 이런 거 생각하면 보통 수도권으로 오게 되죠. 교육 때문에라도. 알았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 그늘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 부모들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애 하나하나를 딱 컨트롤해야 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알았죠? 근데 시골에 있는 부모들은 애가 중고등학교인데도 시골에 계속 산다?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부모가 다 컨트롤하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무관심하다는 게 아니고요. 아이를 독립적 개체로 바라보는 시각인 거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지. 나는 서포터. 알겠죠? 내가 저 아이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지 않겠어. 굳이 서울 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데려가지 않을 거야. 내 판단으로 그냥 끌고 가지 않아. 이런 부모들이 많아. 외국 부모들이 보통 그러죠. 내 말 이해됩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아무래도 가정 불화나 이런 가족 환경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그 가출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할 가능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안 해봤잖아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 뭐 해야 돼? 일반화 시켜봐야 돼. 시골에 있는 고등학생들 청소년들한테도 적용해보고 외국 고등학생들한테도 적용해보고. 이해됩니까? 사실 외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러죠. 부모들끼리 뭐 이혼하는 건 뭐 전혀 문제하지 않아요, 애들이. 그지? 엄마 남자친구하고 밥도 먹으러 다니고 그러는데 뭐. 그잖아요. 에이맨 이러면서 그지? 됐습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상상하기 힘든. 어쨌든 이런 일반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봤는데 뭐 시골 애들도 외국 애들도 다 그래. 가정 불화가 생기면 확률이 높아지는, 가출 확률이 높아지는 뭐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그죠? 그럼 여기서 연구 끝? 아, 진짜 가정 불화가 생기면 가출을 하는구나. 자, 수고들 했어요. 자, 연구 여기서 종료합니다. 오늘 회식 갑시다. 뭐 이럽니까? 이게 무슨 자연과학 연구입니까? 자연과학 연구는 존재 법칙 증명하면 끝나요. 옳고 그름을 따져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뭐 수소독에 산소 한 개 만나면은 물이 된다. 이거 발견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거야, 잘못된 거야? 이걸 어떻게, 이게 문제라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수소 두 개 산소 한 개를 합쳐 술이 나오게 할 수는 없을까? 막 이런 거 고민하고 그래요? 그런 고민 안 하죠. 그냥 그런 존재 현상의 법칙이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그걸로 연구는 끝이에요. 그게 자연과학자들이 하는 자연과학이에요. 근데 사회과학은 존재 법칙을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가정불화가 생기면 진짜 애들이 가출하나 그 자체가 너무 궁금했니? 변태야? 알겠죠? 그래서 진짜 그렇구나. 야, 수고했어. 회식까지. 이게 뭐한 짓이에요, 이게 지금. 야, 애초부터 이거 왜 연구했을까? 진짜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면 이혼 가정이나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가정들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뭔가 이 가출을 좀 줄이기 위한 선제적인 뭔가 해결책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국가적인 지원 뭐 이런 거 있으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국가에서 통계가 다 있잖아요. 이혼한 가정에 대한 어떤 뭐 동사무소마다 상담사를 고용을 해서 뭐 부모들하고 상담을 실시한다든가 또는 가정폭력 경험을 했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수적인 무슨 상담을 진행해 본다든가 뭐 이런 거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진짜 소득 수준, 부모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는 게 이게 맞구나. 야, 수고했어. 자, 회식 갑시다. 이거야? 야, 그런 현상이 존재한다면 이건 어때? 문제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애들이 세습된다는 얘기니까 이건 사회적 문제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뭔가 지원책 같은 게 시급하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던 연구 아닌가? 맞아요, 틀려요? 이게 사회문화 현상 연구는 뭐다? 당위 법칙이 작용한다는 뜻이야. 그냥 있다 없다 존재만 밝힌다고 끝나지 않아. 그건 저기 불모지 이과 애들 하는 거야. 잠깐만 여기 이거 있네요. 알겠죠? 불모지 이제 개척되지 않는 영혼이라고 이렇게. 사실 대학교 때 붙인 거야. 대학교 때. 뭐 이렇게 학생회장 선거 막 이런 거 하면요. 이공계 애들은 투표를 안 해, 이 새끼들이. 투표율이 20%밖에 안 나와요. 그 총학생회장이 만약에 단독 후보로 나오잖아요. 단독 후보. 이럴 경우에는 학생회가 설립이 되려면 50% 이상 투표율을 기록을 해야지 투표함을 깝니다. 알겠죠? 근데 이 새끼들이 투표율이 20%밖에 안 나오는 거야. 전부 당구장 가 있고 이 개새끼들. 알겠죠? 그거 힘든 거죠. 야, 그렇다고 총학생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맞아요, 틀려요? 총학생이 없으면 등록금 학교에서 막 인상하는 거 그거 어떻게 싸울 거야, 그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학교에서 무슨 뭐 공용 비용 막 이런 거 높이는 거 그거 다 막아야 될 거 아니야. 학생회에서 막아야 되거든, 우리가 뭉쳐서. 근데 그거 안 만들면 어쩔 겁니까, 이거? 이해되죠? 막 교수들 인사하는데 막 자기들끼리 막 밀어주고 땡겨주고 생치를 다 떨어요, 대학 교수들. 못된 사람들 많아. 알았지? 그 학생회에서 눈을 뜨고 지켜봐야 된단 말이지. 근데 안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근데 분모지 이과 애들이 그래요. 맨날 문과는 80%예요, 투표율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부르던 게 불모지 이과야. 개척되지 않는 영혼들. 쟤네들은 영혼이 개척이 안 된다. 쟤네들은 알겠죠? 그래서 불모지 이과라 그랬거든. 알았지? 어쨌든 아니야. 이제 이과는 그러면 안 돼. 알겠지? 바뀌겠지 이제. 그지? 이제 이과 애들도 사탐을 듣잖아. 안 바뀌겠지. 그래서 일반화 과정 이후에 뭐까지 가야 돼? 대안제시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냥 그런 법칙이 있구나, 진짜 맞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이해되죠? 대안제시까지 가게 된다. 정리됐습니까? 좋아요. 해석적 연구의 연구 과정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 참여 관찰 심층 면접을 통해서 깊이 있게 심리적 동기를 같이 한번 이해해보는 해석 연구 연구 과정입니다. 얘도 문제 제기 하겠죠? 그죠? 문제 제기 없는 연구가 어디 있겠어요? 가출 청소년 한번 연구해 볼까? 얘도 연구하겠죠. 근데 재밌는 게 얘는 가설을 굳이 꼭 세울 필요가 있을까? 뭐 증명할 거야? 그냥 같이 생활하면서 제가 가출 청소년인 제가 지금 현재 어떤 심리적 상태에 있을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옛날에 가출을 결정적으로 결심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고 한번 공감해보고 싶은 거거든. 근데 뭘 가설을 세우고 증명까지 할 거 없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래서 가설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쓰면 좋을 텐데요. 선생님이 가설을 꼭 세울 필요는 없다라고 써줄게요. 무슨 얘기일까? 세우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꼭 세울 필요까지는 당연히 없어요. 뭐 증명할 거 아니니까. 네. 가설은 필요가 없다. 이게 반드시 필자죠? 요자까지 써줘야 돼요?
그냥 필자만 쓸게요. 알았지? 일본어만 이렇게 쓴 게. 그래,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알겠지?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얘도 연구 설계할까요? 이게 연구 설계 없는 연구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연구 기간도 잡아야 되고 비용 어떻게 충당할지 계획 짜야 되고 그죠? 또 참여 관찰할 건지 아니면 뭐 데려다가 면접을 진행할 건지 뭐 이런 것도 계획 짜봐야죠. 당연히 연구 설계 하겠죠. 그럼 연구 설계 단계에서 개념의 명확화 이런 거 할까요? 이것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내가 써줄게요. 얘는 생각보다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좀 이따 내가 한꺼번에 설명해 줄게. 알았지? 어쨌든 가설도 꼭 세울 필요는 없고요. 개념의 명확화 이런 것도 꼭 할 필요 없어. 객관적인 자료를 뭐 누구나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답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답변 이런 걸 유도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알겠죠? 뭐 이렇게 개념의 명확화 이런 걸 꼭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제 자료 수집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주로 어떤 자료 수집 좋아할까요? 그냥 피상적으로 예 아니오로 떨어지는 답변 이런 거 싫어 얘는. 알았지? 뭐가 좋아? 심층적인 그지. 어떤 게 좋아 그러면? 참여, 관찰 또는 심층, 면접. 됐습니까? 자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요 심층 면접할 때요. 가설을 세우거나 조작적 정의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가출 청소년 만나가지고 한 5일 정도 같이 뭐 이렇게 바람도 쐬러 여기저기 좀 다니고 저녁도 같이 먹고 놀이동산도 한번 같이 가고 이러면서 유대도 좀 쌓고 대화도 깊이 있게 나눠볼 거란 말이야. 아, 알아듣겠죠? 근데 내가 그 가출 청소년한테 예상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질문지들에 대해서 미리 메모를 좀 해가는 경우들이 보통 많거든요. 그죠? 가갖고 내 쟤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근데 아무래도 가출 청소년들은 실패나 좌절의 경험을 한 아이들이 많지 않을까? 그죠? 아무래도 뭐 자기 인생에서 만족스럽고 항상 성공 경험을 한 애들이 가출하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에게서 실패 좌절의 경험이면 뭐 성적이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적이 낮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혼자 한번 가설을 세워보는 거죠. 그래서 질문지에다 씁니다. 알겠죠? 돼요? 근데 그 쓸 때도 너 학교 공부 잘해? 이렇게 묻기는. 공부 잘해? 그럼 뭐라 그러겠어? 잘한 적도 있기는 했는데 막 이런다고 애가 제일 잘한 것만 막 꼽아갖고 막 얘기한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아, 그냥 모의고사 성적하고 내신 성적으로 물어봐야 되겠다. 바로 직전 시험으로. 알겠죠? 됩니까? 물어볼 때 그런 거 물어봐야죠. 선생님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공부를 잘 못했거든. 내가 그때 가출 막 이런 거 고민 되게 많이 했었어. 근데 너도 혹시 성적이 좀 그런가? 저번 시험 어떻게 나왔었어? 알겠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것도 대놓고 또 애한테 가가지고 또 그죠? 별로 유대도 안 쌓였고 막 이런데 딱딱하게 그죠? 너 저번 시험 몇 점이야? 이러고 물어보는 거죠. 아이씨 뭔데요? 그러지. 그냥 맞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이거 물어볼 때 이것도 그냥 너 공부 잘해 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하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공부를 아마 못하고 좌절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많을 거야. 얘도 그러지 않을까? 가설도 혼자 세워보고요.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아 직전 성적하고 모의고 성적 같은 걸 좀 물어봐야 되겠다. 알겠죠? 이것도 좀 명확하고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또 아무래도 가정불화가 있는 아이들이 가출을 많이 하니까 얘도 아마 그죠? 영동이 얘도 아마 가출 경험이 있지 않을까? 그 가정불화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 알겠죠? 혼자 가설을 세워보는 거죠. 물론 반드시 이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설인지를 증명하고 싶은 의도는 없어. 그런 의도까지는 없어. 그래도 얘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대다수는 그러니까 얘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죠? 일종의 이것도 가설이긴 해요. 분명 완벽하게 증명하고 싶은 의도는 전혀 없어. 그래도 이것도 일종의 가설이긴 하니까. 그래서 필요는 없다라고 쓴 거야, 내가. 이해되냐? 그리고 애 물어볼 때도 너네 집에 가정불화 있니? 이렇게 물어봐? 그죠? 그지? 그건 아니잖아. 아저씨도 부모님이 고등학교 때 이혼하셨거든. 근데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하더라.
집에 들어가기 싫더라. 너도 혹시 그래?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오히려 적어야죠. 이혼한 적이 있는지 또는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지 물어봐요. 물어보기로 이렇게 메모하겠죠. 그러니까 가정불화라는 자기가 생각한 가설 속에 있는 얘가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 개념으로 이렇게 명확화시키는 과정들을 좀 거치기도 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분명 이거는 어때요? 모두에게 적용해서 일반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똑같은 형태의 이해도와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서 명확한 건 아니에요. 알겠죠? 돼야 안 돼요. 선생님이 굳이 이렇게 써주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얘기한 게 나왔던 기출문제야. 분명히 언뜻 딱 보면 그냥 같이 이해해보고 쟤가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분석해보고 그런 연구였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 제가 이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가정불화에 대해서 이혼이나 알겠죠? 아니면은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메모를 했대. 저거 물어보기 위해서. 알겠죠? 그 애들이 이걸 딱 보자마자 뭐 하는 거야? 와, 가설 있어. 가설! 와, 씨, 이거 조작적 정의했어, 이거. 이거 실증적인 거라고 해버린 거야, 이 새끼들이. 정답이 엄청나였어, 이거. 내 말 이해됩니까? 얘도 심층 면접할 때는 예상 질문지 같은 걸 본인이 적어가기 때문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 질문으로서 작용하기 위해 조작 측정이 하는 건 아니에요. 알았죠? 그리고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인지에 대한 예정적 가설은 아니에요. 그냥 얘도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가설이거든요. 모두에게 증명되고 뭐 이런 가설은 아니라고. 알겠죠? 근데 그런 거라도 세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내가 적어준 거야. 알았지? 심층 면접할 때는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다음. 자료 수집을 다 했어. 그럼 이제 뭐해? 분석하겠죠. 어떻게 분석해요? 감정이입적 분석, 직관적 분석한다고. 그 환승연애 이런 거 보세요. 분명히 아까까지 지 X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자기 신경도 안 쓴다 그랬거든요. 이해되죠? 근데 자기 X가 뭐 옆에 있는 애하고 썸 타는 분위기가 보이니까 갑자기 말수가 확 적어져. 패널도 얘기합니다, 자기들끼리. 말수 적어진 거 맞죠? 와, 저 신경 쓰네, 저거. 굳이 나 이거 어떻게 신경을 안 써? 감정이입이죠.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자기 사귀었던 애가 지금 다른 여자애하고 지금 내 눈앞에서 니미를 알겠죠? 그새 서로 눈빛을 막 하트를 주고받고 있는데 니미를 알아듣겠죠? 돼요? 이런 거죠. 감정이입적 분석, 직관적 분석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결론 내리겠죠? 이 과정에서 가설 검증 이런 건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뭘 가설을 검증해 검증 같은 거 안 합니다. 얘는. 그래서 이 가설 자체도 뭐였던 거야?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예정하는 가설이 아니야. 얘가 이런 상황이 아닐까? 라고 혼자 생각해 본 거지. 알겠죠? 가설 검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일반화 과정 거칠까요? 그치,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결론을 끄집어낼 것도 아닌데 뭘 일반화라고 합니까? 바로 대안 제시로 들어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좋아요. 이번에 뭘 볼 거냐면 귀납적 논리 추론 과정과 연역적 논리 추론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귀납 추론이 뭘까요? 귀납 추론? 귀납 추론은 개별적 경험을 통해서 전체에 대한 종합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야. 다시 뭐라고? 개별적 경험을 통해서 전체에 대한 종합 결론을 내리는 거. 그래서 아시아 까마귀도 까맣다, 아프리카 까마귀도 까맣다, 유럽 까마귀도 까맣다, 오세아니아 까마귀도 까맣네, 남극 까마귀도 까맣네, 아프리카 까마귀도 까맣네, 북극 까마귀도 까맣네. 까마귀는 다 까맣구나. 이게 뭐예요? 귀납이에요. 그러니까 귀납 추론은 개별적 사실 경험을 통해서 전체에 대한 종합적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에요. 알았죠? 귀납 추론은 완벽한 결론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논리상에 지금 모순이 있어요. 봐봐. 한 100가지 경험해보고 전체 결론 내리는 거잖아요.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요. 전체 경험해본 적이 없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예외가 나오면
바뀌어요. 다음 결론이 갑자기. 얘 왜? 아니었나 보다. 이러고 바뀌어요. 귀납 추론은 항상 잠정적인 결론밖에 안 되고요. 그래요. 되죠? 연역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가설을 세우고 절대 틀릴 수 없는 식을 세워서 오로지 논리 구조, 오로지 논리 타당성만으로 증명해내요. 경험적인 걸 동원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이 맞는지를 완벽한 식을 논리 구조로 짜서 이걸 증명해내는, 식을 세우고 가설을 세우고 식을 세우고 논리 구조로 오로지 논리로 증명하는 이런 방식을 뭐라 그래요? 연역이라고 해요. 연역은 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내가 하나 들어줄게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 안에 있는 각의 합은 몇 도죠?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죠, 소민아? 어떻게 알죠? 그건 귀납이에요. 근데 각도기로 재보면 180도 안 나와요. 진짜요? 왜냐면 각도기로 똑같은 각도기를 놓고 이렇게 재라 그러면 니네 5명 재면은 각도가 다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0.001도까지 재라 그랬어. 뭐 다 달라요. 이거. 되죠? 공식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가설을 세우면 돼요. 봐봐요. 우리 이거 알고 있지 않나요? 평행한 두 직선이 있습니다. 이 위를 하나의 직선이 지나가요. 요 각은, 같아요. 요 각도. 같아요. 맞죠? 네. 막곡지 각도. 같아요. 그죠? 이거는 확실하죠. 네. 이거 그대로 세우면 돼요. 그 학교에서 이런 거 안 해주나 봐. 완전 오래됐어요. 했어? 초딩 때 했을까? 안 했던 거 아니 뭐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평행하게 직선을 두 개를 그려요. 되죠? 네. 끝났어요 지금. 같죠? 네. 같지 않나요? 그죠? 같죠? 안 같아요? 같아요. 평행하는 두 직선 하나 그죠? 두 개 같잖아요. 됩니까? 네. 다음 같죠? 네. 끝났네요. 이렇게 180도잖아요. 틀릴 수 있나요? 아니요. 삼각형은 안에 있는 각의 합이 180도인데 이건 절대 틀릴 수가 없어요. 이해되죠? 만약에 다른 쪽으로 증명하고 싶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이래도 똑같죠? 얘 같겠죠? 그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지? 네. 다음에 얘하고 뭐가 같겠어? 얘가 같겠죠? 네. 돼요? 평행하는 선이 하나 지나갔잖아요. 됩니까? 네. 요 같겠죠? 돼요? 네. 근데 그냥 외웠구나. 삼각형 안에 있는 내각의 합은 180도구나를 그냥 외웠구나. 이게 한국 교육의 문제점이죠, 그죠? 큰일이네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뭐죠? 네. 어떤? 피타고라스의 정리.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더하기 윗변의 제곱과 같다. 네.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플러스 윗변의 제곱과 같다. 그죠? 연역 추론으로 증명한 거야. 기원전 1500년경 피타고라스가. 기원전 1500년경. 되죠? 네. 정사각형이야. 직각. 되죠? 선분을 똑같이 나눕니다. 이렇게 A, B. 2대1이에요. 2대1. A, B. 되죠? A, B. A, B.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이 안에 사각형을 그리면 안에 있는 사각형도 뭐겠어요? 정사각형 나오겠죠? 네. 이때 얘를 C라고 합시다. 정사각형이 다 C겠죠. 그죠? 네. 자, 식을 세워보면
큰 사각형 넓이에서 삼각형 4개 빼면 안의 사각형 넓이와 같죠? 네. 그죠? 틀릴 수 있나요, 이게? 그지? 밖의 사각형 어떻게 구하죠? A 플러스 B가 한 선분 길이죠? 네. 이쪽도 A 플러스 B죠? A 플러스 B의 제곱이죠. 가로 곱하기 세로가 사각형 넓이니까. 네. 됩니까? 근데 여기서 4개를 빼야 돼. 몇 개를 빼야 돼? 네. 4개를 빼야 돼. 이 삼각형 하나 넓이는 얼마죠? A 곱하기 B 하면 이렇게 사각형 요 넓이일 테니까 반으로 나눠야죠. 2분의 1 AB죠. 됩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안에 있는 사각형 넓이는 C 제곱이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죠?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AB는 C 제곱이다. 끝났죠?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의 제곱 더하기 밑변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 그죠? 이거 피타고라스가 기원전에 알아낸 거예요. 왜? 왜? 모르겠어? 저 300년 나오거든요. 왜? 이거 한숨이야. 맞잖아. 틀릴 수가 없잖아. 그지? 지금 설명했던 이 두 가지 추론은 무슨 추론이에요? 연연. 이거 틀릴 수 있나요? 아니요. 왜 틀릴 수가 없을까요? 이미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뭐로만? 논리로만. 절대 틀릴 수 없는 식을 세워서 오로지 논리로만. 알겠죠? 이해돼요? 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절대 틀릴 수 없는 증명식을 세워서 그 증명식으로 논리로만 증명을 해낸 방식이에요. 얘는 100% 확실히 맞는 거죠. 네. 되죠? 그래서 너네 보면 수학도 방정식이나 함수나 이런 영역은 연역 추론이게 귀납 추론이게. 그래서 풀면 짜릿해요. 답이 확실히 떨어지거든요. 절대 틀릴 수 없다는 의심이 가지 않는 답이 나와요. 알았지? 근데 귀납 영역이 하나가 있어. 수열입니다. 수열. 초항 둘째 항 보죠? 둘째 항 셋째 항 보죠? 셋째 항 넷째 항 보죠? 야 곱하기 2 마이너스 1 다 곱하기 2 마이너스 1이네. 근데 그래 놓고도 뭐해? 혹시 다른 경우의 수는 없나? 뭐예요? 똥 싸고 미단 닦은 그 느낌. 이해되죠? 수열이 그래요. 또 과학 있죠, 과학. 과학은 귀납이게 연역이게. 쉽게 말하면 귀납. 수소 2개, 산소 1개 합치면 물 된다. 이거 귀납이에요. 연역이라고 착각하면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어떻게 논리로 증명했어요? 수소 2개, 산소 1개 합치면 물 나온다? 아니요, 식수하고 논리로 증명한 거 아니에요. 뭐 했어요? 해봤죠. 영국 사람이 해도 2개 합치면 물 나오고요. 그 2개 1개 합치면 물 나오고요. 미국도, 한국도, 호주도 다 그렇더라고. 이거 완벽한 결론인가요? 아니죠. 아니 수심 1000m에서 해봤어? 마하 2의 속도로 달리면서 해봤나? 마이너스 10기압 발나라에서 해봤어? 거기서 합치면 갑자기 술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참이슬 막 이런 거. 그럼요. 나오면 그때서야 뭐? 때에 따라 달라요. 기압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은 그냥 암기야, 생으로. 그래서 수학하는 거하고 과학하는 거 공부해보면 이게 같은 이과 계열이라는 게 납득이 안 돼요. 과학은 그냥 외워야 되거든요. 다 그냥 귀납적으로 그렇더라. 다 그렇던데 지금까지는 100번 싫으면 다 똑같더라. 이거야. 그래서 과학은 뭐야? 한 시대를 풍미하는 패러다임에 불과해. 알았지? 대단한 것이냐 그러는데 아니야. 알았지? 이해돼요? 네. 그럼 봐봐요. 실증적 연구와 해석적 연구. 귀납적 추론 과정이 있습니까? 이게 연구 과정에 따라 달라요. 잘 들어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결론 내리는 요 단계 있죠. 네. 실증적 연구든 해석적 연구든 자료 수집 분석 결론 단계는 반드시 귀납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알았습니까? 가출했다 그랬는데 가정부라 했네? 가출했다 그랬는데 쟤도 가정부.
가출했다 그랬는데 야, 가출했다고 얘기한 애들 거의 뭐 80%가 다 가정불화 있다고 그러네. 야, 얘는 가출 안 했는데 가정불화 없네. 얘도 없네, 얘도 없네. 야, 다들 없네, 가출 안 한 애들은. 그런갑다. 맞아, 틀려요. 자료식 분석 결론은 뭐예요? 귀납이에요. 이건 연역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와, 쟤 말수 준 거 봐. 알겠죠? 보고 분석하는 거야. 얘도 무조건 귀납이야. 자료식 분석 결론 단계는 실증적 연구든 헬스 연구든 무조건 귀납적 추론일 수밖에 없어. 근데 재밌는 게 실증적 연구는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이 틀릴 수 없는 식을 세워가지고 최대한 오류 가능성을 줄여가지고 식을 세워서 증명하죠. 이 가설을 세우고 증명하는 이 과정 안에 뭐가 들어있어? 연역적 과정이 함께 들어가. 알겠습니까? 이거 잘못 가르친 사람 진짜 많아. 실증적 연구는 연역적이고 헬스 연구는 귀납적이다. 지랄 떨지 마. 실증적이든 해석적이든 어떤 연구든 자료식 분석 결론 단계 무조건 귀납적일 수밖에 없어. 근데 실증적 연구는 독특하게 가설을 세우고 틀릴 수 없는 식을 세워서 증명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과정 안에 연역 과정이 함께 들어있는 거지. 얘도 이 과정은 뭐야? 귀납 추론이야. 이거 수능 문제 내. 그 모의고사 문제 냈잖아. 알겠죠? 그 실증적 연구야. 자료가 이게 실증적 연구야. 알았죠? 근데 밑줄을 쳐놨거든요. 근데 밑줄 친 부분은 요거였어. 이해되죠? 보기는 뭐였습니까? 밑줄의 논리 추론 방법은 연역적이다. 이러고 낸 거야. 이 새끼들이 대부분 맞다라고 체크를 해버렸어. 실증적 연구네? 맞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실증적 연구라도 얘는 귀납이라니까, 2단계는. 거기 단계 밑줄 쳐놨잖아, 지금. 이해되죠? 되죠? 구분을 잘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게. 잘 들어봐. 가치 중립적이라는 건 나의 생각이나 나의 주장을 최대한 배제하고 버리라는 뜻이고요. 가치 개입적이라는 것은 뭐죠? 나의 생각이나 나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돼요? 나의 선택, 나의 주관, 나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과정과 최대한 나의 생각이나 주관을 버려야 되는 과정을 나눠보시면 돼요. 이거 되게 쉬워. 얘들아, 문제 제기 단계는 주관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죠. 주관이 들어가죠. 됩니까? 그래서 요거는 가치가 개입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가설 설정. 있어요. 그죠? 가설로 내가 세우고 싶은 거 세우지. 그럼 뭐 어떻게 이걸 객관적으로 세웁니까? 알겠죠? 자기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고 선택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연구 설계. 뭐 실험할지 설문할지 뭐 할지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연구 기간도 내가 정하는 거고. 맞죠? 내 주관이 들어가요. 됐습니까? 근데 자료 수집 분석 결론 단계 2단계는 어때요? 여기선 자기 생각 넣으면 안 돼요. 수집된 자료를 수집할 때 내가 막 거기서 막 옆에서 막 2번 찍으세요 2번. 이러면 되겠냐 내가? 맞죠? 자료 설문지 만들었으면 그대로 걷어갖고 그 알려주는 그대로 해석해야 돼. 뭔지 알겠습니까? 이거를 분석 해석할 때 결론 내릴 때 자기한테 유리하게 결론 내리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 그러면 안 된다. 알아듣겠죠?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이거 결론 내릴 때까지 요 단계만큼은 뭐 해야 돼? 절대 자기 생각이나 주관이 들어가면 안 돼. 자료가 알려주는 그대로 분석해서 그대로 결론 내려야지. 알겠습니까? 다음 일반화 과정은 뭐 이 전체적인 것들을 다른 사회에도 적용해 보는 거니까 이거 뭐라고 말할 수 없고요. 전체 과정을 다른 데도 적용해 보는 거니까. 알았지? 대안 제시는 내가 세우고 싶은 대안으로 세우지. 그럼 이거 어떻게 객관적으로 세웁니까? 알았지? 이거야.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것도 자료 수집 분석 결론 단계만큼은 뭐 해야 돼? 주관을 버려야 돼. 헬스 연구도 마찬가지야. 아니 수집 분석 결론을 내릴 때 누가 보더라도 좀 객관적으로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해석을 해줘야지 막 내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죠.
이해됩니까?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물론 내가 직관으로 해석한다지만 누구나 보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대한 객관적이라고 했어야 돼요. 이 단계에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결론 내리는 요 단계만큼은 절대적으로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알았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내가 알려줄게. 예전에 신문 구독률 발표가 한번 난 적이 있거든. 신문 구독률. A 신문사, B 신문사, C 신문사 이렇게 구독률. 예전에는 신문을 많이들 봤죠. 신문 매체를 많이 봤습니다. 인쇄 매체를. 그래서 옛날에는 구독률이 여기는 50%? 이랬습니다. 나머지 10%는 구독을 안 하는 사람 뭐 이런 식이었어요. 되죠? 이게 1990년대. 되죠? 근데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A 신문사 구독률이 B 신문사 구독률이 C 신문사 구독률이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이제 2000년에 기사를 실어야 되잖아요. A 신문사 뭐라고 실었게? 사람들한테 설문조사해가지고 구독하는 거 이거 통계 냈잖아 지금. 맞지? 이거를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신문에 실어서. 그죠? 뭐라고 낼게? 10년 동안 1위 신문사 유지. 좋겠다 씨발 반으로 줄었는데. 그지 않냐? 그잖아. 근데 사실관계는 틀리진 않아요. 틀리진 않아. 1등이긴 하네요. 그죠? 좋겠다 씨발. 그죠? 야 의도 들어있는 거 보여요 지금? 왜? 모르겠어? 10년 동안 1위 신문사 유지. 얘는 보도 안 해요. 얘는 10년간 꾸준한 사랑이 이어져. 꾸준하긴 하네요. 이해돼요? 다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막 해석해 버리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자료가 알려주는 그대로 보도를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고 그럽니까? 알았죠? 니네 언론에서 얼마나 많은 짓거리들을 하냐면 옛날에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였던 시절이야. 한 6년, 7년 됐겠네요. 2007년 정도 됐겠네요. 그때 후보로 나왔을 텐데 대통령 선거가 말인데 연초부터 난리가 난 거야. 신문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명박, 정동영 그리고 이제 또 후보가 몇 명 더 있었겠죠. 얘네들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야. 선거가 연말인데 연초부터 보도가 나왔어. 알았지? 중요한 건 대통령 후보로 누가 나올지도 확실히 예정돼 있지도 않아. 알겠죠? 근데 아마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갖고 그냥 자기네가 놓고 설문조사한 거야. 내 말 이해됩니까? 근데 기사에 뭐가 나왔냐면 설문조사 결과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후보 지지율 60%를 넘겨 이미 대선의 판도가 판가름이 난 것으로 보인대. 이러고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매 보도하고 지랄던 거야. 알았지? 이거 왜 이렇게 보도할까요? 사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응답률이 10%밖에 안 나왔거든요. 다시 뭐라고요? 사람들 3,000명 조사했는데요. 3,000명 중에 응답한 사람이 300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왜 답변 안 했을까요? 뭐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 300명 걔네들 찍은 거예요. 300명이. 10%가 응답한 겁니다. 근데 이 10% 응답한 사람으로 쳤을 때 얘네들이 60%니까 전체를 치면 몇 프로야? 6%가 이게 지지한 거야. 전체 응답자 중에. 이해됩니까? 여기는 뭐 3% 지지하고 이런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보도 낼 때 어떻게 냈다고요? 3,000명 대상 국민 대통령 어떤 선거 어떤 조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 이미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으로 보인대. 판도가 이미 판가름이 난 것으로 보인대.
이거 왜 이렇게 낼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보도 아닙니까? 야, 이거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90%는 아직 누굴 찍을지 정하지 못했고, 근데 이 10%는 뭐라고 봐야 될까? 골수분자들이죠. 어떤 당에 대한 확실한 어떤 경향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골수파들이죠. 특정 정당 지지 골수파죠. 그 특정 정당 지지 골수파 안에서는 여기 골수파가 더 많다. 이해돼야 안 돼요? 명박이 팬클럽이 더 많다 이거야. 알겠죠? 근데 유권자는 대다수 90%는 아직 답을 안 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제대로 보도를 객관적으로 냈으려면 어떻게 내야 정상입니까? 설문조사 결과 90%는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했고, 골수 지지자들 중에서 10%의 골수 지지자 중에서는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골수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알겠죠? 이게 맞는 보도야. 근데 이따구로 내는 거라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맨날 하는 짓거리야 이거. 맨날 다 속아. 알았지? 이거 이렇게 보도 내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누구 찍을지 잘 애매하고 어정뛴 사람들 있죠? 이런 중도에 있는 사람들.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 기분에 따라 찍는 사람 졸라 많거든요. 알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이미 기울었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찍게 돼 있어요. 왜요? 자기가 던진 표가 사표가 되는 걸 누구도 원하지 않거든. 어차피 끝난 건데 저 사람 밀어주지 뭐. 이 표가 어마어마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미리부터 뭐 하고 있는 거야? 유도하고 있는 거야. 한쪽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니네 왜 생각보다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여먹는 게 엄청나요. 그러니까 나는 좀 불모지 이과 애들이 이거 수업 들어야 돼. 정치 안 할 거야. 선거권 주지 말든가 쟤네들은. 맨날 속아 넘어가고. 보도 보니까 그렇대. 아니 좀 보라고. 거기서 어떻게 해놨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돼요? 보도를 좀 보라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런 것도 있었다? 명지대학교 무슨 교수인데 나 아직도 기억나. 그 안경 쓴 그 미친놈 있어. 나 패널로 나와갖고. 이명박 대통령 들어가지고 실업률이 15%로 세계적으로 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는 거 우리나라가. 그때 경제 엄청 안 좋았거든요. 알겠죠? 근데 우리나라 실업률이 15%밖에 안 나온대. 됩니까? 되죠? 실제로 15%일까요? 네, 15% 맞아요. 세계적으로 17%, 20% 가까이 되는데 우리나라만 15%였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되게 잘한 줄 알아. 그래갖고 이명박 막 빨면서 그 명지대학교 교수가 와가지고 왜 비판하냐. 지금 경제 지표가 좋다. 뭐 이러면서 개소리를 떨더라고. 알았죠? 우리나라는 실업률 계산 방법이 유럽하고 달라요. 실업률 계산할 때, 응? 왜 대학원생,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공시생, 이해되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실업률 계산에 안 넣어요. 얘네들은 현재 취업 의사가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논외로 하고 계산해요. 이해됩니까? 이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죠?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공무원 한다고. 공무원 경쟁률이 2000대 1 막 이랬다고 이때. 이해됩니까? 그때야 노량진 빠글빠글 하던 때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년들 중에 거의 반 가까이는 이 지랄을 하고 있었다고. 근데 걔네를 다 빼놓고 계산한 거야. 근데 외국은 이거 다 넣어요. 실업률 계산. 이게 다 실업자로 넣어요. 계산 방식이 달라요. 넌 알고 있죠 이거. 이런 걸 뭐라 그래? 비경제활동인구라 그러죠. 15세는 넘지만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인구. 우리나라는 이거 다 빼고 계산해요. 실업률 계산할 때. 그래서 지금 얘기 되게 많아. 우리나라 실업률 지금 지표 나오면서 맨날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짓거리는데 이거 유럽식으로 우리도 기준을 맞춰서 보도를 해야 된다. 알았지? 됩니까? 근데 모르잖아 애들이. 그러니까 그냥 뭐 유럽은 17%인데 우리나라는 야 우리나라 만약에 이거 너 갖고 하면 30% 넘어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율 같은 개념도 같이 우리가 넣어서 지표화 시키거든요. 알겠죠? 모르잖아 근데. 맨날 언론에 속아 넘어가고 맨날. 알겠죠? 이해되죠? 그러면 안 된다. 알았지? 돼요? 어? 뭐를?
아, 결론이 뉴스를 안 봐야 되겠. 아니 뉴스의 수준을 넘어 내가 더 어떤 그걸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길러야 되겠다가 아니고 뉴스를 안 봐야 되겠다 결론이 아니냐?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어쨌든 지금 보니까 자료 수집 분석 결론만큼은 뭐해? 의도를 집어넣어서 자기한테 막 유리하게 막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되겠다. 이해되죠? 네. 좋습니다. 이거 했잖아. 독서 질문에서. 이거? 몰라.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개념 정리는 마무리를 짓고요.